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하는 편안한 방송 주식부자 주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금입니다. 1.5배속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영상을 다시 볼 때 그냥은 못 보겠어서 1.5배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혼자서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긴 세월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고요. 그 길에 제가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주가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9월 19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연휴 이틀째 일요일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가 길어서 주식시장이 오랫동안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독자님은 매수를 하고 싶은데 주식시장이 열리려면 너무 많이 남아서 심심하다고도 하시고요. 빨리 주식시장이 열렸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도 빨리 주식시장이 개장을 해서 추석 이후에 삼성전자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삼전의 무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열어놓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것저것을 생각해 본다면 단기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하락할 확률보다 월등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5가지 이상의 상승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강력해 보이는 미국 인프라 자금 1조 달러가 되겠습니다. 9월 27일경에 미국 의회에서 표결을 하게 되어 있고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통과가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인프라 자금 법안은 통과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통과가 되면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 시장에 상당한 상승 모멘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차 법안이 1,400조 정도 되고요. 2차 법안이 4,000조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 아닐 수 없고요. 주식 시장에 훈풍이 불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유동성이 공급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주식판에 돈이 무지막지하게 들어와야 합니다. 작년인 2020년에 메로나로 인해서 미국에서 전례 없는 돈을 풀어서 시장에 뿌렸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이며 주식 가격이며 폭등을 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렇게 풀었던 돈을 한 번에 걷어들이면 엄청나게 무서울 것 같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돈을 걷어들이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오히려 돈을 더 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호실적 발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기업의 주가는 기업의 실적에 따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분기 실적을 가지고 일반 개미들에게 장난을 치겠지만 결국에는 기업의 주가는 기업의 실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수급의 변수로 인해서 주가가 출렁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기업의 주가는 무조건 실적에 수렴하게 되어 있는 것이 주식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역사적 주가도 기업의 실적이 성장함에 따라서 에베레스트 산 모양으로 상승해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전이 앞으로 실적이 좋지 않아진다면 그 에베레스트 산을 하산하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유의미하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항상 체크하는 게 주식 투자에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기적인 주가는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말한 것처럼 주인이 데리고 다니는 개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개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도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개는 결국에는 주인을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에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분기 실적도 좋고 4분기 실적도 좋게 나올 걸로 보입니다. 내년인 2022년에는 21년보다도 더 나은 실적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내년에는 매출액이 300조가 넘어간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셔도 좋으실 듯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번 미국 FOMC 연준 회의에서 테이퍼링 이야기가 없을 듯 합니다. 있더라도 아주 약하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요. 테이퍼링을 한다고 해서 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테이퍼링을 빨리 한다면 올해 11월 정도나 내년 초 정도에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마 11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룰 걸로 예상을 하고요. 이번 9월 회의에서는 가볍게 넘어갈 걸로 시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에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9월에 추석 상여금과 재난지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재난지원금도 적지 않은 금액이라서 주식시장에 작게나마 영향을 줄 것이고요. 9월에 추석 상여금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주가를 밀어올리기에는 유동성만한 게 없기 때문에 돈으로 밀어올리는 현상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여금을 많이 받아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옷도 사 입고 할 수 있겠지만 요즘은 사회적 트렌드 자체가 돈이 생기면 투자 자산을 사는 게 하나의 유행이 되었습니다. 주식 투자가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주가의 단기적인 상승에 상여금과 재난지원금이 큰 도움을 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삼성전자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나올 만큼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반도체 업황의 부정적인 전망을 미리 땡겨서 선 반영을 완료했다고 보여집니다. 83,000원 부근에서 72,500원 정도까지 15% 정도를 폭락시켰습니다. 경제위기급은 아니지만 준경제위기급의 폭락이 나왔고요. 외국인이 더 이상 폭락시키기에는 무리라고 보여집니다. 더 많은 매도를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국내 개인들에게 물량을 싸게 넘겨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7만원 초중반이 외국인이 던질 수 있는 가장 최저선이라 판단이 됩니다. 향후에 외국인들이 이 가격에 사서 10만원, 11만원 수준에서 한 번 더 던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지속적으로 파는 건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적으로 모아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